여러분 드디어 EP6 6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교육해드릴 내용은 타이어와 휠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버랜딩이나 오프로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에 되게 민감해요. 왜냐면 오프로드나 오버랜딩을 할 때 타이어가 그만큼 좀 험로라든가 일반 흙길 또는 뭐 머드, 돌길 이런 것들을 가려면 땅을 무는 힘, 그걸 그립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휠, 옵셋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타이어도 여러 종류의 타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면에 보이는 모든 이 타이어들이 일반 온로드 타이어, 그리고 AT 타이어, MT 타이어, RT 타이어 이렇게 종류별로 제가 지금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이쪽부터 3위 타이어, 그러니까 32인치 타이어 기준. 자, 이쪽은 33인치, 이쪽은 37인치, 그리고 이쪽은 31점 몇 인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31이다 32가 아니고 그 중간에 어느 부분에 있는 타이어예요. 네, 이렇게 크기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타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온로드, AT, 그리고 RT, 그리고 MT. 자, 영어로 하면 온로드. 자, AT는 올 터레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 쓴다. 네, 그리고 RT, 요거는 제가 MT인 머드 터레인 맞죠? 머드 터레인. 말 그대로 머드 다 아시잖아요. 머드팩. 진흙 타는데 좋다. 그런 타이어. 그래서 우리는 흔히 MT 타이어, 그냥 돌박 타고 험난한 길들, 그립이 많이 필요할 때 쓰는 가장 오프로드에 많이 쓰는 타이어예요. 자, 그러면 AT는 구분을 짓자면 얘는 산에서 타는 타이어, 도심 쪽에도 가까운 타이어. 하지만 얘로도 산 탈 수 있고 얘로도 도심은 탈 수 있지만 그만큼 깍두기라고 해서 홈이 크기 때문에 도로를 타면 드르륵 하면서 잡음이 많이 들어와요. 타이어 마찰음이나 이런 잡음이. 얘는 조금 더 도심에 가까우니까 마찰음이나 이런 거보다 더 부드럽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오프로드나 오버랜딩을 뭐 한 달에 한 번 간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데일리야. 그럼 우리나라 도로 정비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 사셔야 되죠? 네, 뭐 무료나 많아죠. AT. 자, 온로드를 끼자니 간지 좀 안 난다. 왜? 내 차 세팅이 오버랜딩이니까. 자, 온로드 아웃. 온로드는 일반 타이어. 자, 뺄게요. 자, 지금부터 이 세 가지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RT는 뭐냐? 간단히 얘기해서 얘가 도심이고 얘가 흙길이면 얘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애예요. 이해되십니까? 머드 터레인은 말 그대로 승차감이 더럽다고요. 노면 마찰이나 소음이 커요. 하지만 얘는 오프로드에 갔을 때는 그립을 잘 물어요. 근데 우리가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오프로드나 오버랜딩은 뭐 어쩌다 한 번씩 가잖아요. 저희처럼 2주에 한 번 가는 팀도 2주에 한 번이면 어쩌다 한 번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럴 때는 머드 터레인이 좋긴 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 두 번을 위해서 나머지 80% 이상의 주행감을 버리실 거면 MT 괜찮죠. 하지만 주행감을 같이 가지고 가고 싶다 하면 AT가 맞는 거죠. 설명이 이해되셨죠? AT 타이어가 왜 그래서 요즘 유명하냐면 AT이고 승차감도 좋은데 거기다가 이 디자인까지 MT 타이어 못지않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그 오버랜딩 차에 이런 타이어 들어가 있으면 좀 멋이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신발이 운동할 수 있는 복장을 입고서 구두 신고 있는 느낌. 근데 얘는 운동할 수 있는 복장에 운동화, 스포츠 운동화를 신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또 다시 타이어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얘는 안 쓸 거예요.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 쓸 거예요. 근데 AT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오버랜딩을 가거나 오프로드 가려고 해도 고속도로를 타고 가거나 해서 오프로드나 오버랜드는 뭐 30분, 40분 잠깐 타기 때문에 저라면 요 두 개 안에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RT. 자, 얘는 영어로 올 터레인, 얘는 머드 터레인. R은 모르겠어요. 이거 영어로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하나 드릴게요. 무슨 선물이냐? 조선춘옥군이 애용하는 만능 집게. 기가 막힙니다. 자, 이 R은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빠르게 댓글 다세요. 자, 몰라서 한다기보다 이벤트로 가는 것 같은 느낌 드시죠? 근데 진짜 모릅니다. 그럼 RT는 MT와 AT의 중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이 지금 많이 되는데 주행 퍼센테이지로 따져볼게요. 자, 도로 주행이 80% 이상이다. 그럼 AT 가세요. 자, 오프로드 주행이 80% 이상이다. 그럼 MT 가세요. 근데 나는 반반이다 하면 RT로 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얘는 깍두기도 이쁘고 또 AT처럼
노면 소음도 좀 덜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타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얘 같은 경우는 37인치예요. 37.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 37 그리고 13.5 그리고 22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 타이어는 37인치의 지름을 가지고 있고 13.5의 폭을 가지고 있고 22인치를 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 AT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글씨 보이시나요? 285, 70 이렇게 써 있죠. 17. 자, 이게 뭐냐면 똑같아요. 지금 제가 이 타이어에서 보여드렸던 13.5가 여기서는 285로 표현된 거죠. 그 얘기는 이 타이어의 이 폭, 이게 28.5cm인 거예요. 자, 285. 그리고 70은 뭐냐? 이 휠부터 이 끝까지 요 두께가 70. 그리고 17은 말 그대로 휠의 인치수. 자, 여러분, 오늘 촬영 장소는 비버락, 준업군의 메인 협력사 비버락입니다. 뭐 간단하게 중간중간에 이 정도는 들어가도 괜찮죠. 오버랜딩 세팅에 관련된 모든 익스테리어 커스텀 제품을 비버락에서 다 생산하니까 저희 크루분들 차에 달려있는 모든 제품들은 거의 비버락 거라고 보시면 돼요. 촬영 장소를 제공해 주셨으니 이런 거 한번 멘트 날려주면 좋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휠도 그냥 일반인 분들은 17인치다, 18인치다 뭐 요 정도 개념으로만 휠을 선택을 하시는데, 휠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휠은 보통 옵셋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치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17인치, 18인치로 알면 편하지만, 그러니까 인치가 말 그대로 휠의 지름이 인치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J라고 해서 휠의 두께, 그리고 옵셋 플러스 마이너스 옵셋으로 해서 이게 순정에 가깝냐 아니면 조금 더 차를 폭을 넓게 할 수 있게끔 휠도 장착을 했을 때 좀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냐, 이런 거에 따른 옵셋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7인치라고 만약에 한다면, 자, 일반 오프로드 차량들은 보통 차체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구조 변경을 하려면 차 폭도 넓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대부분 순정 휠을 끼는 경우에는 허브 스페이스라는 걸 껴서 차의 바퀴를 기존의 위치보다 좀 더 바깥쪽으로 빼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옵셋이 좋은 휠을 사시면 돼요. 자, 그게 뭐냐면 보통 17인치라고 했을 때 9J 또는 9.5J 이렇게 옵셋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8.5는 9보다 얇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께가 8로 가면 요만하다면 9로 가면 더 넓어지고 9.5로 가면 더 넓어지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서두에 왜 까냐면 타이어도 그 옵셋에 맞는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치수, 그리고 J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옵셋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플러스일수록 일반 순정에 가깝고요. 플러스는 차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일수록 차체 기준 바퀴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게 마이너스일수록 점점 바깥으로 돌출이 돼요. 돌출은 말 그대로 우리가 돌출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차를 튜닝하면서 차가 높아지니까 마찬가지 바퀴도 좌우로 넓어져야 균형감이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휠을 고르실 때는 몇 인치, 몇 J, 플러스 마이너스 옵셋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그냥 온로드 타이어는 그냥 그런 거 별로 개념이 없어요. 달리기를 하는 차들은 예를 들어서 지면을 많이 그립을 주려면 타이어 폭이 넓을수록 좋잖아요. 그런 차들은 타이어 폭은 이렇게 넓은데 휠의 J수가 작으면 이 타이어가 이렇게 배불뚝이처럼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거 꼭 생각하시고 내 차가 몇 인치를 올릴 건지를 판단하셔서 옵셋 타이어는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단지 그냥 랭글러처럼 뭐 35, 37, 40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쉽거든요. 근데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랭글러만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지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휠 선택 방금 말씀드렸죠. 디자인은 원하는 대로, 하지만 인치수 기준 J수랑 옵셋을 꼭 설정하셔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다. 제가 앞에 있는 타이어를 설명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조금 더 보강 설명을 할게요. 제가 좀 전에 휠의 설명을 드렸을 때 타이어랑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야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오버랜딩이나 오프로드 세팅을 꾸미는 국산차들도 그렇고 외제차들도 그렇고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치수로 그냥 표현하면 보통 31, 31인치, 32인치, 33인치, 35, 37, 40, 뭐 43 이렇게 나가요, 인치수가.
근데 대부분의 차들이 보통 32나 33을 가장 많이 낍니다. 모하비, 렉스턴, 콜로라도, 테라칸 이런 차들이 다 32에서 33 사이를 많이 선호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타이어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타이어를 쓸 수 있는 차량의 프레임이나 아니면 휀다가 받쳐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 튜닝에 있어서 더 잘라내지 않고 최대한 적합하게 맞는 타이어 사이즈들이 보통 3233. 하지만 랭글러는 다르죠. 랭글러는 40을 넣어도 간섭이 없게끔 아예 차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랭글러들이 큰 타이어를 많이 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하비나 렉스턴이나 콜로라도에 40을 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다 잘라내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31인치, 32인치, 지금 37인치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냐? 아니죠. 휠도 인치수에 따른 제이수가 있고 또 옵셋이 있는 것처럼 타이어도 보통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하셔서 타이어 구매 치시면 타이어의 인치들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써 있냐면 32, 이건 인치겠죠. 그리고 짝대기 하나 긋고 뭐 12.5 짝대기 하나 긋고 17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는 32인치고요. 12.5는 폭, 두께 12.5 그리고 17은 인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저는 인치로만 그냥 이제부터 설명을 할게요. 나머지 285, 275 이거는 이제 아셨으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중복 투자의 신이잖아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순정 타이어부터 33, 35, 37, 40 갔다가요. 지금 다시 38로 갈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면 타이어가 크면 클수록 차체도 높아진다고 보면 돼요. 차를 튜닝하지 않아도 타이어가 커지면 차는 당연히 높아지잖아요. 그럼 지면에서 차의 키가 커졌어요. 그러면 이 차가 일반적인 높이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롤링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건 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봉고차 같은 게 롤링이 많은 것처럼. 그래서 바퀴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사각형에 가깝게끔 만들고 싶은 게 이제 튜닝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휠, 타이어 이 조합을 정말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정말 모르시는 분이 그냥 단지 17인치 휠이 너무 이뻐서 무조건 샀어요. 샀는데 옵셋이 막 장난 아니에요. 마이너스 막 38이래요. 옵셋이 마이너스 38이면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 가는 게 38 정도 돼요.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휀다가 여기 있는데 타이어를 끼면 타이어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휠 선택에는 인치는 당연히 본인이 선택한 인치를 하지만 보통 오버랜딩 타이어를 구하기 제일 쉬운 조건은 17인치예요. 17인치 휠을 가지고 계시면 정말 타이어를 구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차량들이 17인치 휠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뭐 16이나 15 쓰시는 분들은 타이어 구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영상 보이는 것처럼 우리 나라지기 형님이 산속에서 타이어가 뻥크가 났는데 그 타이어를 못 구했잖아요. 왜? 15인치? 16인치였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오버랜딩을 하시기 위해서는 휠을 너무 키워서 타이어의 폭을 좁히는 것보다는 타이어 폭을 넓게 만들어서 휠을 좀 줄이더라도 이 공간, 공기층이 있는 공간이 크면 클수록 험로를 다닐 때 충격 흡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의 데미지도 덜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브랜드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브랜드는 너무 많고 또 사람마다 선호하는 브랜드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자, 온로드, AT, RT, MT 또는 그 RT를 LT라고 쓰여진 브랜드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AT는 도로 주행에 가깝다. 하지만 오프로드나 온로드 가능합니다. MT는 오프로드에 가깝다. 하지만 도로 주행 가능하지만 피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는 가오도 잡고 간지도 잡아야 돼 하시는 분들이 RT를 요즘 많이 선호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오늘도 조축꾼 교육 영상, 오늘은 휠타이어 영상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욕하지 마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 열심히 공부해서 또 참고해서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동계 겨울에 폭설이 왔을 때 체인 빨리 치는 법, 험비 체인 빨리 치는 법,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